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에 음질이 안 좋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혼자 방송하다 보니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역사는 동일의 역사다. 그리고 중국 동일의 나라, 상나라, 진나라, 그 조나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에 보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음루, 동국적, 부국적, 예, 한, 외 등을 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명나라 시기 편찬된 황명수문 비사는 동이가국 고이국 조선, 고구려, 발해, 여진, 동호, 선비, 오한, 거란 등이 동이족의 나라였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고조 이렇게 역사를 하나로 합치고 소유한 것이 일정하지 않아 지금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 자들은 유일하게 동쪽의 조선이 있고 동북에 여진부락이 있으며 서쪽에는 율량합 삼위가 있다. 이렇게 이성계의 조선을 명나라에서는 동이라 생각했는데 조선의 뒤를 이은 한국 국한이 당연히 동이의 후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동이의 후예인 것입니다. 중국학자 부산현은 이하 동서설에서 태우복희가 동방의 부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중국학자 양가는 중국 상고사 도론에서 제준, 제국, 태호, 제수는 은나라 사람과 동리의 상제 및 주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 동이족입니다. 중국학자 서량질은 중국 사전 사화에서 연제 신동씨의 본적은 우공에 나오는데 동이, 우이, 레이, 해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제의 신동씨 또한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중국학자 문승일은 소의 간직명인 조관의 새 토템을 들어 그를 예맥적의 선두로 보았고 소씨는 관직을 새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은 소씨가 조이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9개 동이족의 출발점, 즉 동이족의 뿌리는 태양을 숭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토템으로 삼았던 조이족이었습니다. 조이족을 동이족의 시원으로 보는 근거는 동이족의 시조 태호복희씨, 소금철씨가 모두 새를 토템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조선 이 홍산문화를 보면은 그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문명입니다. 홍산문화를 보면 봉황 모양의 옥이 있고 새 모양의 옥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홍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새 토템을 미는 조이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홍산 문화는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고 고조선 문명입니다. 고조선의 농경 청동기를 보면 나무 위에 새가 있는데 이것은 고조선이 새 토템을 미는 조이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이족은 동이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삼려고는 고구려가 새 토템을 믿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구려가 소씨와 연관이 있고 새 토템을 믿는 조이족과도 연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라의 근간인데 새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신라의 기말지 설화나 호공의 사람에 다다라 보니 금빛의 작은 개짝이 나뭇가지에 달려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듣고 왕은 개짝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었는데 용모가 기이하게 뛰어났다. 신라를 세운 바깥것은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신라에서도 세토템 알과 관련된 신화가 있습니다. 이건 세토템이고 조이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떼 문화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새 모양으로 세토템과 관련이 있고 조이족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학자 서량지는 중국 사전사화에서 순임금을 동이족이라 한 뒤 순임금이 맥족이면 맥족은 곧 동이부족을 형성하는 자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임금이 동이족이고 이 예맥족이 그 동이부족이라 했습니다. 산동성 인기시 동이문화박물관입니다. 여기에는 동이부족에 속하는 태우, 복희씨, 소호, 김초씨, 치우, 순임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산동성 지역이 동이족이 옛날에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소호는 동이족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소호는 황제의 아들이고 창의도 황제의 아들입니다. 소호가 동이족인데 황제의 동생 창의가 화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호가 동이족이면 황제와 창의, 제전욱, 하나라 시대, 우인군도 다 동이족인 것입니다. 여기 중국 시조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의 자손으로 제국이 있고 주나라 시조 후직이 있고 보면은 소의 자손으로 제국이 있고 주나라 시조 후직이 있고 상나라 시조 설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이족입니다. 주나라 또한 소는 자손으로 동이족인 것입니다. 중국 시조의 족보를 보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시조가 동이족에 속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동이족이 만든 것입니다. 삼국사기 김유시 열전에 보면 김유신의 혈통에 대해 헌원 황제의 후예요, 소의 후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의 후손이라 그랬고 그 황제 헌원의 후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아버지가 황제니까는 당연히 소의 후손이 되는 거고 황제 헌원 또는 동이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화족이고 소는 동이족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은나라 시조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다. 그녀는 제국 황제의 중성자이고 둘째 부인이다. 간적 자매가 목욕을 하러 가는데 제비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간적이 이를 받아 삼켜 임신했다. 그가 설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은나라 시조 설에 대한 적입니다. 설화입니다. 이게 난생설하고 세토템을 하는 동이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학계에서 요한 문명이 발견됐습니다. 요한 문명 홍산문화 저쪽에서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 형태가 나타났고 중국 최초의 옥기, 중국 최초의 용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저 홍산문화 지역은 고조선이 터전을 잡고 우리 조상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 홍산 문화가 그 고조선 문명인데 어떻게 그게 중국 것이 되겠습니까? 다 이게 그리고 중국 제1마을이라는 홍룡화 마을 유적입니다. 홍산문화 지금까지 알려진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을 앞질렀습니다.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 적석총
유물이 중원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한반도, 만주 한반도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국에서 지네들 땅에서 발견되니까 다 중국 거라고 다 헛소리하고, 이 한국, 이 보면은 춘추시대의 진과 진나라나 조는 모두 영성으로서 원래 동이족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영성의 선조는 사기 진봉기에 따르면 현조가 알을 낳고 이 알을 여인이 삼켜 낳은 대업으로 전해진다. 대업의 아들이 대비, 즉 백이국으로서 그는 새와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 그의 아들인 대렴은 조석시로도 불린다. 이처럼 고대 동이족은 대부분 조이족의 지파입니다. 이렇게 진나라나 조나라의 선조 역시 조이족으로 동이족에 속합니다. 동이족의 진과 조 두 부족은 윤목과 수렵을 생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짐승을 기르는 데 있어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그 전통을 잘 보존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나라의 선조 조보는 말을 잘 모르는 것으로 유명했고 진나라의 선조 비자 역시 그랬습니다. 이 진시황릉을 재조사한 바 있는 북경대 하춘구 교수는 70세년 중국 제2 언론사인 신화사 통신 사회부 이규영 기자와 인터뷰에서 진시황은 동이족이었고 유족은 모두 동이족의 유족임을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또한 동이족입니다. 뭐 하우족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리우웨이는 저서 황제의 나라에서 진나라 사람은 동이족의 한 분파이며 황하하류 동해 바닷가에서 유목생활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저수파는 저서 중국 역사 11강에서 진은 역사가 유구한 시족으로 동이족의 한 갈래에 속하는데 황하하류에서 유목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 조상은 순임금 밑에서 날짐승을 길렀고 그 때문에 영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시황의 성씨도 영씨라고 합니다. 영정이라고 하나 이 실제 이름은. 근데 진시황이라고 했는데 진시황 또한 그 동이족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낳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라, 상나라, 준나라 분권제를 벗어나 황제 중심의 중한 집권제 체제를 확립하고 관리를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 다스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현재 중국의 지금까지도 지금 중앙 통치 체제인데 다 이게 진시황이 만든 제도입니다. 문화를 파서 수로를 통한 교육과 물품의 운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기 중국 전역의 하표와 서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통일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 물건의 치수나 길이를 재는 도량형과 수레바퀴의 폭 등도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통일된 넓은 진국의 통치를 원활히 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발령전을 발행해서 중국 어디서나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편하게 하도록 했고 지금의 도로인 직도를 건설해서 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진시황은 폭군이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통일을 갖출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고 집권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치제를 마련한 사람이 진시황제인 것입니다. 요나라는 전체 동이적인 맹조를 자처했고 동이 풍속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고려가 앞으로 조국을 바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고시를 바치는 의식을 향하겠다고 하자 요 황제는 감격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란과 고려의 영토지도를 펼쳤습니다. 고려는 청천강이 아닙니다. 저기 요하로에서 공엄진, 연해주까지 고려 영토에 있었습니다. 동의 풍속에 따라 거대 고수의 의뢰를 바친다 하니
경건함을 생각하면 참으로 경외해야 할 만하다. 요 나라 황제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요 나라가 고려와 동이족이라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 나라는 고조선의 후예라고 그 요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요 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금나라 시조는 어떻습니까? 금나라 시조는 고려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진족이사는 금나라는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입니다. 금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금나라 또한 동이족이고 우리와 같은 역사에 속합니다. 이렇게 동이족인 요나라, 금나라, 이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중국의 상고시대 족보를 따지면 황제, 소호시, 창의가 모두 동이족이고 이들이 후손 하나라, 응인군, 주나라, 무왕 또한 동이족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운주 다 이게 동이족입니다. 이 사마천 사기가 저는 사마천을 훌륭한 역사학자로 보는데 사마천이 화족을 잘못 저술한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진시황의 조상이 동이족이고 진시황 또한 동이족입니다. 거란족은 동이족으로서 고조선의 후예인데 요나라를 세웠습니다. 여진족은 고려 발해의 후예이고 동이족인데 금나라 청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동이족의 후예가 지금은 한국, 북한, 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데 바보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역사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중국의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는 중국 사람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가 동이족의 역사라는 거. 동이족의 후예가 한국, 북한, 일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역사적으로 한국의 역사가 중국의 일부라는 헛소리를 합니까? 창피한 겁니다. 이건. 중국의 역사는 동이 역사이고 동이족이 한자 청정의 문화 수레도 만들었고 동이족이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동이족들이 중국의 역사를 만들고 중국의 영토를 만들고 통합했습니다. 이런 동이족들의 고마움을 모르는 무식한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바보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창피스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많은 중국인이 그렇게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북한의 영토인지 그걸 잘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역사학계도 우리나라 역사학계도 문제고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이건.